제가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을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저는 그냥 인간이라고 바라봐요. 한 인간.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많냐 나이가 적냐 뭐 그 사람이 사회적인 포지션이 높으냐 낮으냐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그런 껍데기적인 것들로 바라보질 않아요. 저는 그냥 한 인간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한테도 어머니를 우리 엄마라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그냥 한 인간으로 봐요. 아버지를 그냥 한 인간으로 봐요. 내가 시장을 만나도 시장을 그냥 한 인간으로 봐요. 내가 국회의원을 만나도 국회의원을 한 인간으로 봐요. 이게 좀 더 확대되면 구인사에 가서 내가 큰 스님을 뵙잖아. 큰 스님도 한 인간으로 봐요. 나는 여기에 차별이 없어요. 이거에 차별을 두질 않아. 다만 뭔 차이가 나느냐? 전부 다 다른 인간이야. 자기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야. 아주 자기만의 어떤 고유의 특성들이 다 있을 수밖에 없어. 모든 인간이. 왜?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니까. 자기 업이 있어. 자기가 전생에 진 업들이 있단 말이야. 이 업을 풀어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받아갖고 태어나서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들이야. 그럼 나 역시 그러한 거거든. 나도 내 업이 있는 거야. 전생에. 이 전생에 내가 쌓은 이 업들이 있는데 이 업을 나는 풀어내야 돼. 이게 이번 생애의 내 숙제야. 그럼 이 업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인간이 어떤 식으로 풀어가게 되어 있느냐? 인연을 만나게 되어 있어. 그럼 이 인연이 뭐냐? 내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이것도 인연이야. 내가 1000년 전, 2000년 전에 태어난 게 아니고 지금은 여기에 태어나 있잖아. 이게 나한테 인연이라니까. 그리고 부모를 줬어, 나한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려면 부모가 있어야지만 태어날 수 있으니까 부모란 인연을 줬어. 그리고 태어나 보니 내 형제라는 게 있고 내 일가 친척들이라는 게 있고 내가 태어난 지역이 있어. 그리고 부모가 가진 이 경제력이라든지 부모가 갖고 있는 이 인과의 거리에 의한 인연의 법칙에 의한 이 환경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내가 접하는 모든 것이 다 인연이야. 사람만이 인연이 아니고 내한테 준 인연을 가지고 내 인생의 업의 고리를 풀어가는 것이 인생이야. 그러면 나한테 준 인연이 그게 무엇인지 나는 알아야 돼. 나한테 부모를 주면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고 나한테 형제를 줬으면 그 형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간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고 나한테 내가 태어난 지역 그 지역을 줬잖아. 그러면 그 지역에서 내가 접하고 보고 하는 이 환경들이 있잖아. 나한테 주는 것들을 나는 꾸덕꾸덕 받아 먹으면서 그 받아들인 정보들을 가지고 내 영혼을 키워나가는 거야. 내 영혼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거야. 그래야지만 나한테 주어진 숙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 내가 그러하듯이 저 사람들도 다 그런 거야. 엄마는 엄마 인생을 풀어가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을 풀어가야 돼. 아버지가 접하고 아버지가 마주치는 그 환경 속에서 아버지와 인연이 되는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 아버지는 아버지 것을 풀어가야 될 것이고 어머니는 또 아버지랑 같이 일평생을 같이 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살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오는 인연들도 있지만 어머니가 어머니한테 주어진 환경을 풀어내기 위해서 어머니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머니한테 주어지는 인연들도 있거든. 옛날에 순영연마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버지한테 주어진 인연이 아니야. 어머니한테 주어진 인연이야. 그 어머니는 그 인연들과 이렇게 또 풀어가야 될 업의 고리가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나도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성장하면서 조금 크고 나선 유치원 가고 그리고 국민학교 가고 거기에서 접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또래 집단들, 위에 선배들, 아래 후배들, 선생님들 이런 관계 형성에 의해 갖고 내가 보고 듣고 접하는 게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쳐주는 것과 전혀 다른 정말 많은 것들이 또 있는 거거든. 내가 아는 걸 어머니 아버지가 알 수가 없어. 어머니 아버지가 접하고 보고 이렇게 경험하는 그 환경을 내가 알 수 없는 것처럼. 대신 어머니 아버지는 그걸 녹여서 나한테
어미새가 먹이를 주는 것처럼 먹여줬지. 덕분에 나는 감사하게 적은 에너지를 써서 많은 에너지를 먹었지. 이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 인생 사느라고 열심히 살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 눈에는 대통령이 대단해 보이지 않아. 걔는 지 인생 사느라고 졸라 고생한다라고 보여. 아이고, 참 고생 많다. 전생에 얼마나 많은 빚꼬리 인연이 많으면 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걸 풀어내겠다라고 저렇게 쌩 고생을 할까. 이렇게 보인다니까. 시장? 걔는 기 인생 사느라고 거기까지 간 거야. 지가 풀어내야 될 업의 고리가 많기 때문에. 그 시장 만나봤자 아 쟤는 시장이구나지. 아이고 시장님 국회의원 오면 옛날에 그 종거리 형 이종거리 만나면 선배님 이러고 난 그냥 그리고 말아버리지. 아 의원님 난 이해가 안 한다니까. 지 인생 사느라고 지가 바빠서 지 거 하느라고 바쁘는데 내가 그게 뭐 대단하다고 평가할 게 뭐가 있냐고. 내가 거기에 뭐 이렇게 나는 내 인생 살기 바쁜데 이게 내가 모든 인간관계를 쳐다보는 방식이야. 그러면 구인사에 가서 큰 스님을 뵈면 큰 스님도 나는 그렇게 보인다니까. 저분이 부처님이 돼서 깨우침을 얻어갖고 도를 깨쳐서 부처님이 돼서 구인사의 큰 스님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과의 고리와 연결된 고리들을 맺었으며 전생에 공부도 많이 했겠지만 그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이 사람들이 뭔가 착각을 하는데 한 사람이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거기에 에너지를 몰아주는 게 있어요. 작은 에너지를 몰아주지 않는다고 어마무지하게 큰 에너지를 몰아줘. 그 큰 에너지를 먹고 그 사람이 도를 깨우치는 거야. 그래서 도를 깨치면 그래서 부처가 되면 자기 혼자 독야청정하게 혼자서 이렇게 여여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 자기 때문에 희생했던 많은 중생들한테 그걸 다 베풀고 갚아야 될 빚꼬리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 그게 서가모니가 부처가 되고 난 다음에 40년인가를 설법을 하고 다니면서 살았던 이유는 자기 빚 전생에 자기한테 그 베풀어줬던 자기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희생해줬던 그 많은 중생들한테 갚아야 될 빚꼬리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빚꼬리 인연 청산하느라고 그렇게 40년 동안 설법을 한 거야. 마찬가지로 조사스님도 2대 큰 스님도 3대 큰 스님도 당신들이 그 깨우침을 얻혀갖고 부처가 됐지만 부처가 된 다음에 그걸 갚아야 될 중생들한테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서 그걸 갚아내느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고 베풀고 있는 거거든. 나는 큰 스님 보면 마음이 이렇게 짠할 때가 있어. 아이고 얼마나 힘드실까. 저 매달려 있는 저 중생들을 제도하고 저걸 다스려내고 운영을 해내시려면 얼마나 무거울까. 물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나 큰 스님이 힘든 거나 비슷할 거야. 그 양반은 더 큰 에너지를 갖고 있고 나는 작은 에너지를 갖고 있을 뿐이지. 나한테 매달려 있는 나의 인연꼬리에 의한 그 무게 업력이나 저 양반이 갖고 있는 무게 업력이나 비례로 놓고 보면 비슷하다고. 이 얘기하면 또 한참 가야 되니까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하고. 우리는 동시대에 태어나서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서로 빚의 고리로 다 물고 늘어져서 전 지구별에 살고 있는 80억 인구가 전부 다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자연의 도수인데 내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한 다리 건너가는 게 36번을 넘어가게 되면 이 지구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연결돼. 사준의 개팔춘이라고 내가 아는 사람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가는 게 36번을 넘어가면 이 지구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랑 다 연결이 된다고. 되게 웃긴 얘기야 이게. 우리 인류의 조상이 있잖아요. 시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조에서 내려와서 지금 현대까지 내려온 게 아무리 길어봐야 36대야. 36대를 넘어가는 게 없어. 이 이 숫자가 3하고 6을 더하면 9가 되거든. 9는 완성수라고. 이 동양에서는 완성수라 그래. 동양에는 10이라는 숫자가 없어. 10은 다시 0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아. 그래서 9가 제일 꽉 찬 수야. 그래, 이제 인간의 몸도 보면 머리, 몸통, 팔다리 이렇게 3등분으로 되어 있고, 이 팔도 보면 어깨에서부터 이렇게 상완이라고 하고, 이 하완이라고 하고, 손 이렇게 해서 세 덩어리로 되어 있어. 손가락도 보면 세 마디라고. 걔 3, 3은 9야. 인간의 몸이 9수로 완성되어 있다고. 그래서 모든 동물들, 생명체들을 다 뒤져서 가장 진화가 완벽하게 끝까지 와 있는 게 인간이야. 9수로 완성된 건 인간밖에 없어. 모든 생명체 중에서. 그래서 인간의 뱃속을 보면 오장육부라고 해갖고 지구별이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는 것과 원리가 똑같이 만들어져 있다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 배우질 않아갖고. 이 한의학에 가면 한의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거든. 이 경락이라는 것, 그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이 한의학의 가장 오래된 고전이라고 하는 이 황제내경이 영추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야. 침경이라고 하는데, 영추가 인간의 몸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락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런 걸 동양에서는 가르쳤는데 옛날에는 이게 다 단절돼 버렸지. 지금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 없어. 동양의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서양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지 동양의 것을 교육하고 동양의 것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야. 동양 것도 지금 학자라고 연구하고 뭐 이런다는 애들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럼 누가 이런 것들을 잘 아냐? 도인들이 잘 알아. 오히려 도인들이 잘 안다니까. 그 양반들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렇게 잘 들어보면 재미난 내용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이 한의학이라는 공부가 그 의술로 발전해 나와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처음 시발점은 도인들이 가르쳐줬던 학문이다라고 나는 얘기해. 도를 닦아서 나를 깨우치고 나니 인간의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러하구나라고 깨달은 도인이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만져주고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만들어져서 파생돼서 나온 게 한의학이지. 풍수지리도 마찬가지야. 풍수지리도 뭐가 어떻고 학문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많이 해놨는데 그 태조산이 어떻고 맥이 어떻게 흘러내려오면서 뭐 시조산이 어떻고 뭐 맥이 어떻고 뭐 무슨 형태고 어쩌고 막 설명을 해놨는데 그거는 학술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얘기야. 땅 속에 기운이 흘러가는 걸 볼 줄 아는 사람이 그걸 설명해야지만 되는 거지. 그걸 모르면 설명해낼 수가 없거든. 그러면 그 얘기는 뭐야? 도인이 돌을 닦다가 눈이 트인 거야. 그래서 땅의 지맥이 기운이 흐름이 이렇게 훤히 보이는 사람. 왜 내 침사부도 눈으로 이렇게 맥이 흐르는 게 이렇게 훤히 보이거든. 그 양반도. 박 선생님도. 그러니까 도 닦다가 나온 학문들이야. 동양의 학문들은 전부 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 용호비결이라는 것도 그렇고 선도술이라고 해서 호흡 수련해갖고 도를 닦는 그게 예전부터 쭉 내려왔던 거고 구인사도 똑같아 원리가.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잖아요. 부르면서 호흡이 다스려진다고. 내 몸에 맞는 호흡. 왜냐면 관세음보살을 다 부르지만 부르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 어떤 사람은 짧게 막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고 어떤 사람은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부르고 이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도 전부 다 자주 생긴 대로 다 다르게 불러.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내한테 맞는 호흡법을 스스로 찾아가는 거거든. 관음주성 호흡수련의 하나야. 호흡수련이 따로 이렇게 떼어놓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호흡수련이 저절로 되는 수련법 중에 하나라니까.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하여튼 그래요, 얘기가. 그래서 말은 그냥 내가 막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에너지 낭비가 엄청 심해요. 쓸데없는 말은 안 하고 살아야 돼. 이게 수준이 저 낮을 때, 그래서 내가 노동으로 막 하고 이렇게 살고 막 힘으로 막 이렇게 살고 이럴 때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별 의미가 없죠. 그런 것까지 얘기해도 거기는 머리 복잡하다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필요 없어요. 거기들한테는 거기 수준에 맞는 얘기들이 따로 있고,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21세기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얘기예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준이 이 지구별에서 가장 최상위급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나 할 말이 없는 거야. 인간 다 똑같지 않아요. 레벨이 있다고. 엄연히 저 아프리카에 사는 애와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사는 애가 레벨이 똑같냐고. 저 중국 애들이랑 나랑 레벨이 똑같냐고. 레벨이 다르다니까. 그럼 내 수준에 맞는 그런 얘기들과 내 수준에 맞는 생각과 내 수준에 맞는 어떤 품성과 품위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나를 끌어올려 가면서 지금 내 환경에 맞게 내가 살아야지만 편안한데, 1980년대에 살아가는 그 생각, 1980년대의 어떤 방법론, 1980년대의 습관을 지금까지 계속 끌고 와갖고 지금까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니 이게 맞냐고, 과연. 그러니 요즘 아이들과 대화가 왜 안 통하냐, 딱 여기서 결론이 나오는 거야.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진국이었던 나라에 태어나서 살아. 2000년대 이후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란 말이야. 우리는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장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선진국에 태어난 애들이라니까. 걔네들은 남자 여자가 이렇게 다르지 않고 평등하다라고, 남녀가 똑같다라고 교육받은 애들이라고. 똑같긴 개코가 똑같아. 다른데 이 꿈속에서 어른들이 이상향을 만들어 놓고 남녀는 평등하고 남녀는 동등하고 남녀는 똑같고 이런 어떤 되지도 않는, 이루어질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애들을 갖다 그 이상향에 맞춰서 교육을 시켜놨어. 그러니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말이 통하냐? 아니, 안 통한다니까. 걔네들이 배우는 거하고 우리들이 아는 세상하고 달라서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해. 안 맞아, 얘기가.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 지금 요즘 10대, 20대, 30대 애들은 남녀가 쫙 갈라져 갖고 남녀가 이렇게 부대낀다니까. 서로 충돌을 하고. 우리 시대에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 어른들이 잘못 가르쳐 놓는 바람에 지들끼리 싸워. 왜? 남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한다고 느끼거든. 군대도 가야 되지. 뭐 무거운 거 뭐 이렇게 나르고 짐 뭐 이렇게 힘쓰는 거는 다 남자들이 하지. 반면에 옛날엔 가사노동을 갖다 여자들이 대부분 다 책임져주고 했는데 지금은 요즘 애들은 그런 것도 안 통해. 똑같이 해야 된대.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와 일은 훨씬 더 남자애들이 많고 거기에 대한 대접을 받냐면 못 받아. 걔네들은 하나도 못 받아. 데이트를 해도 데이트 비용 남자가 내야 돼. 결혼을 해도 집을 남자가 준비해야 돼. 이상하잖아. 남녀가 똑같다며. 실제 세상하고 걔네들이 받은 교육하고 괴리가 있는 거야. 안 통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 걔네들은 남자애들은 미쳐버리지. 여자애들은 남자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교육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싸가지가 없어졌어. 그게 왜? 그러니까 지밖에 모르게끔 부모들이 가르쳐 나갔고 지밖에 몰라. 그래서 저 상대방들이 희생하고 고통받고 뭐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한 개도 못 느껴. 공감 자체가 안 돼. 이거 누가 만들어 놨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이라도 빨리 어른들이 정신 차려서 야야 그게 아니고 세상은 원래 이런 거고 서로 어우러져서 갈 수 있게끔 가르쳐 줘야 돼.
그걸 해결해내야 되고 그 갈등을 또 얘기가 이상한 데로 날아간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말은 쓸데없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불필요한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상대방이 물어보지 않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잔소리는 안 하는 게 좋아요.